네, 오늘도 ETF 시장 이야기는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한 가지 이슈 가지고 일단은 ETF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지식의 범위를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고르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간 이슈입니다. 테슬라를 1.5배로 단일 주식 ETF. 오늘의 주제는 단일 주식 ETF인가 봐요.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단일 주식 ETF라는 게 있나 봐요. 최근에 7월 달부터 이제 미국에 네. 좀 상장이 됐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ET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개의 종목들이 들어가는 수십 개, 수백 개 종목들이 그렇죠. 들어가는 그런 네. 형태인데 이거 단일 주식 ETF는 개별 종목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요. 예를 들면 테슬라 하나, 네. 혹은 뭐 엔비디아, 혹은 애플 이런 식으로 단일 종목이 기초 자산이 되는 ETF고요. 그 국내 투자자들의 이제 해외 순매수 동향 좀 살펴보면 네. 최근 1개월 순매수를 찍어보면 신규 상장된 ETF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한 경우는 아닌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일 주식 ETF, 테슬라 1.5배짜리 ETF가 상위에 좀 올라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산 ETF에 테슬라가 단독으로 들어있는 ETF가 상위에 올라왔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보통 ETF는 여러 종목을 싸게 좀 담는다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건데 하나만 들어있는 게 이게 ETF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사실 저도 좀 상장됐을 때부터 좀 고민이 많긴 해요. 네. 과연 이거를 ETF라고 볼 수가 있냐. ETF의 어떤 기본 취지가 이런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분산 투자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ETF라는 이제 바구니만을 좀 빌려왔다라는 느낌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화면 보면서 이제 좀 주요 키워드들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좀 기본적인 좀 의의를 찾자. 왜 굳이 이걸 상장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 거래를 하게끔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단일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략이 좀 넓어진다라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거나 혹은 제가 이제 테슬라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테슬라가 좀 단기적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 인버스를 매수를 해서 좀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ETF라는 그냥 틀 자체를 이용해서 단일 주식에 대한 전략의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바구니를 이제 좀 더 활용을 하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이 매크로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 대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전반적인 내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가 되고 결국 이제 차별화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표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대응을 하겠다 할 수가 있게끔 이제 도구를 제공한다라는 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키워드 세 번째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넣었었는데 이 부분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가 가진 특성상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수적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리스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 종목 ETF들이 상장이 돼 있을까요? 네, 요것도 역시나 좀 리스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10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한 22개 정도 ETF가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 기초 자산으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가장 좀 이제 인기가 있는 기초 자산은 테슬라입니다. 6개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목록 보시면은 뭐 1.5배, 1.25배, 뭐 인버스 이런 것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버퍼형이라고 해서 막 콜옵션을 사고 팔고 해서 이제 구조를 짜는 그런 형태도 지금 한 가지가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상장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외에는 좀 거래 대금은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다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앞서 잠깐 언급했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레버리지 인버스가 가지는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개별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험성들이 좀 더 이제 증폭이 돼서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제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왼쪽에 있는 차트 검은색 선은 이 넷플릭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넷플릭스 본주고요. 주황색 선은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넷플릭스 3배짜리 ETF입니다.
이것도 단일 종목 ETF. 예, 단일 종목 ETF. 그 보면 여기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ETF 시장 좀 살펴보다 보면 미국이 오히려 좀 더 보수적. 이에요. 뭐 영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같은 데 살펴보면 그래요. 배수 이런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가 지수형도 막 7배짜리 이런 것들도 네. 좀 나와 있고요. 화끈하네요. 그런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좀 살펴보면 네.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외를 좀 살펴보면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ETF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주황색 선은 넷플릭스 3배짜리입니다. 지난 4월 20일 넷플릭스가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35% 급락을 했어요. 이날 3배짜리 ETF 9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넷플릭스가 3.5% 빠지는데 이 3배짜리 ETP는 41%가 네.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로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을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땐 좋겠죠. 네. 네, 올라갈 땐 좋겠지만 항상 그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보니까 좀 누적 기간, 이틀 동안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37% 정도 빠지는 동안 이 3배짜리 ETP는 94%가 하락을 했어요. 연초 대비로도 좀 굉장히 좀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YTD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오른쪽 차트에 나와 있는 이 변동성 끌림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인버스는 일간 단위로 이 레버리지 적용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수익률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로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초지수랑 3배짜리가 둘 다 100이에요. 네. 1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지수가 첫날 30%가 빠졌다가 둘째 날 40%가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ETF는 기초자산은 70이 됐다가 98이 돼서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00이 좀 안 되는 거죠. 100이 약간 안 되죠. 그런데 이 3배짜리는 첫날 90%가 빠져요. 그럼 10이 되고요. 둘째 날 이 기초자산이 40%가 올라갈 때 120% 폭등을 하겠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시작이 1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가 되고 네. 마이너스 78%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반복이 되다 보면 네. 기초자산은 횡보하고 있더라도 이 레버리지들은 우하향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단일 종목 ETF라는 게 ETF라는 바구니 안에 단일 종목을 담아서 이제 전략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이다 보니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거의 다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구간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특히 하락할 때 손실의 폭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거. 단일 종목으로 거래할 때와 비교했을 때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요거는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ETF 전체 시장의 동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을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시장 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좋지 않았고 이 전체적인 좀 키워드 정리해 놓은 거 장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상승은 거의 이제 주식형 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변동성이라든가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뤘던 귀금속 일부 뭐 네.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은 이제 성장 산업 테마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중국 관련된 ETF들 역시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좁혀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그런 흐름이었어요. 지난 2주간을 보면. 네. 바로 전주에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직전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자금 유입이 좀 확대가 되는 그래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체 한 148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어디 카테고리로 좀 들어왔나 좀 살펴보면 미국 주식 전반이라든가 혹은 뭐 대형 성장, 네. 대형 성장 같은 경우는 좀 자금 유출이 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나마 좀 자금 유입이 반갑네요. 좀 반갑죠. 네. 그 반면에 이제 하이엘디츠에서는 한 22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상승했던 것들, 하락했던 것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이제 위험 관리, 변동성, 뭐 기금속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ETF를 활용해서 좀 위험 관리를 하는 ETF가 또 있습니다. 네. ETF가 9.7% 정도. 이외에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대형주 숏 ETF는 어떻게 보면 정방향이긴 하지만 인버스 네. ETF죠. 역시나 이제 둘 다 7%대 상승을 보였고요. 주식형으로 좀 국한을 네. 해서 보면 약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약간 이제 좀 생소한 ETF가 네. 올라왔고 이외에 이제 뭐 재무 요건이 우수한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오르긴 했는데 좀 소폭 올랐습니다. 0.7% 정도. 딱히
뚜렷이 잡히는 게 없었어요. 없네요. 네. 그러면 하락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하락 키워드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네. 역시나 이제 뭐 혁신 테마 관련해서 좀 하락 확률이 높았어요. 네. 좀 화면 보면서 역시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마리화나 혹은 뭐 원자재 철강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고요. 지금 이제 1위에 올라와 하락률 1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혁신 테마 ETF 네. 13%, 그리고 5위가 마리아나 산업. 지금 보시면 1, 5, 7 이렇게 순위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네요. 중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뭐 어떤 블록체인 관련, 비슷한 테마군. 네, 블록체인이라든가 마리아나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하락률 뭐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져도 하락률이 두 자릿수 때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국 시장은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제 한국 시장 자금 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음. 지난 한 주 동안 2조 7천억 원 정도 좀 자금 유입이 네. 있었고요. 지난 6월 달에 2조 5천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은 이후로 2조 원대로 자금 유입이 된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빠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은 그러네요.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대신에 좀 한국에 국한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단기 자금이라든가 그런 쪽들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키워드 보죠. 네, 우선 상승 키워드. 국내에서는 은행이라든가 화장품 관련된 ETF들이 소폭 좀 상승을 네. 보였습니다. 좀 이제 약간은 이제 반등하는 모습 조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은행 관련 ETF가 한 3%대, 그다음에 화장품 역시도 한 3.1%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락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성장 관련 테마들이 좀 많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성장 테마 ETF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어요. 역시나 좀 목록 보면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중국 심천 차이넥스트 지수 굉장히 이제 중소형 네. 성장 지수죠. 8% 넘게 좀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뭐 미국 리츠라든가 테크 탑10 혹은 나스닥 선물 관련된 ETF들이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률이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승 하락만 보더라도 참 쉽지 않았던 한 주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주간 요약 키워드는 없음이라는 단어로 좀 정했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저- 주간 요약이 제가 없는 이제 건가요?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ETF들 좀 쪼르륵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시장 보면서 좀 굉장히 힘든 시장이구나. 한 번 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그 테마형 미국 상장 테마형 ETF들 중에 뭐 일정 거래량 충족한 ETF들 네, 네. 중에 상승했던 종목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보통은 이제 하다못해 뭐 한 4-5개 정도라도 네.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반등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 키워드가 많음으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